자, 오늘은 현대차랑 기아 물어보셔서 현대차 기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현대차 최근 주가가 36%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199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거의 한 25년 동안 현대차의 주가를 나타낸 건데, 차화정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 후로 한 2013년도부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요타랑 뭐 폭스바겐, GM, 포드에 완전 밀렸었죠. 영업이익률도 현대차는 별로 안 좋았었고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시장 장악력도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현대차가 굉장히 뭐 신차도 잘 나왔었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때문에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다가 생각보다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네? 생각보다 자동차가 잘 팔리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참고로 저도 현대차 우선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차 우선주를 한 달 전쯤에 팔았습니다. 현대차를 완전히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판 건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기아 주가인데 기아는 전고점을 돌파했었죠. 차화정 때 있었던 전고점이 이미 돌파한 상태고 원래 기아차에서 이름을 기아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이 말 자체가 기아는 조금 더 자동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뭐 애플카 이슈도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UAM 그리고 로봇 뭐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도 전고점 대비해서 좀 높은 추세이고 EV6가 또 굉장히 잘 나왔었기도 했었죠. 여튼 현대차랑 기아는 주가 흐름을 보면 완전히 동의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아가 조금 더 지금은 나은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012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진 건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된 게 실적을 보시면 됩니다. 2012년부터 이거는 현대차의 실적인데 실적이 계속 빠졌었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계속해서 감소를 했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 일본 차 대비해서 완전히 경쟁력도 상실을 했었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2010년도 때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서 완전 자동차를 팔지도 못했습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나다시피 그냥 완전 폭망을 했었죠.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해서는 현대차 실적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현대차랑 기아의 판매 추이를 보면 뭐 줄곧 별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안 보였었는데 과거에는 2020년도부터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참고로 이거는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랑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건데 미국에서 현대차랑 기아가 진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랑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현대차 그룹이 원래 2000년도에는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는 한 11%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미국이랑 일본 얘네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는 뭐 당연히 많이 팔리고 있죠. 최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를 진짜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벤츠 탄다, BMW 탄다 그러면 뭔가 좀 카푸어라는 인식도 있긴 하지만 뭐 물론 완전 대형 세단은 다르긴 하지만 좀 중소형 세단은 사람들이 좀 카푸어로 많이 보더라고요. 하지만 뭐 제네시스, G90 이런 거 탄다 그러면 되게 회장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좀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튼 현대차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요거는 확실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PBR도 2012년도부터 해서는 뭐 현대차 안 좋았으니까 계속 빠지다가 2020년도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0.3배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2배 이상까지 올라간 상태이죠. 현대차의 PBR은 지금 한 0.45배 정도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0.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아라는 이름에서부터 현대차는 자동차 위주, 기아는 조금 더 뭐 애플카랑 협업한다든지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로봇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프리미엄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가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뭐 비싸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투자 매력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직전 4분기 PER이 한 67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빔페스트 요거는 베트남 기업이죠. 한 267배 굉장히 지금 성장 속도가 빠른 상태이긴 하지만 PER은 고밸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한 11배, 스텔란티스는 3배 좀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리고 페라리는 한 51배, 혼다가 8.81배,
포드 11.6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는 한 10배 정도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랑 기아는 직전 4분기 기준 PER이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랑 기아보다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어찌 보면 지금 GM이랑 스텔란티스 밖에 없어요. 근데 스텔란티스랑 GM 대비해서 현대차를 좀 투자하기가 좋은 점이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제가 현대차 우선주를 투자했었는데 배당 수익률이 또 거의 걔는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요 중에서 배당 수익률 7% 정도 나오는 곳은 포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자동차라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서의 뭐 포드랑 GM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혼다, 도요타의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현대차, 기아는 점유율이 오르고 있는 것만큼 어찌 보면 PER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PBR도 지금 한 0.4배, 0.5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배당 수익률도 높으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확실히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IRA 법안 관련돼서 현대차, 기아가 좀 최근에 빠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완전 미래가 되면 지금 미국의 전기차 공장도 계속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대차, 기아도 나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현대차 우선주를 매도한 이유가 현대차, 기아의 재고 일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재고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재고가 지금 조금씩 쌓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과거 뭐 2017년도, 18년도 대비해서는 재고 일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 추세를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불편한 사실이긴 하죠.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는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재고일수가 확 떨어졌었거든요.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안 팔리면서 재고일수도 늘어났긴 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쇼티지, 그러면서 재고가 확 줄어들었었습니다. 당시에는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사려면 자동차를 사야 된다, 그만큼 반도체가 귀중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공급망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재고일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 또 다른 지표가 마하나임 중고차 지수라 그래가지고 중고차가 어찌 보면 신차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신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 중고차 가격이 진짜 굉장히 올라서 이게 어찌 보면 또 물가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중고차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신차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신차가 재고가 별로 없으면 중고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현대차랑 기아의 인센티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대차, 기아 말고도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인센티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자동차가 잘 팔리면 인센티브를 올려서 팔 필요가 없습니다. 딜러 입장들에서 보면 굳이 자동차가 잘 팔리는데 인센티브를 줄 만큼 그렇게까지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좀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발 자동차 가격 인하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최근 들어서도 뭐 모델 Y인가 뭐 그쪽으로 자동차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다 그러고 있고,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니까 GM도 낮추고 폭스바겐도 낮추고 포드도 낮추고 현대차, 기아도 낮추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 가격을 이렇게 인하하는 이유가 자동차가 잘 팔리면 굳이 자동차 가격을 낮출 필요가 진짜 없거든요. 최근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그리고 뭐 부동산 사태, 헝다그룹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 위워크도 이제 뭐 파산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마이클 버리는 풋옵션에 베팅을 했다 그러고, 비레크만은 미국 30년물 국채에다가 뭐 그것도 숏 포지션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유가 일단 고금리죠. 금리가 높으면 자동차 같은 내구재는 어찌 보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해서 많이 사잖아요. 오토론을 해서 사는데 그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로서 계속 보이고 있죠. 재고일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산업 인센티브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예상보다 현대차의 실적이 조금씩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현대차 우선주를 매도를 했는데
일단 제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또 뭐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